자, 이번 다음번 물건입니다. 자, 이게 지금 보면 9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2014 타경 13899인데 여기도 대지만 261평이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 안성이다 보니까 땅값이 좀 비싸죠. 1억 3,500짜리가 6,6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뭐 8,700만 원 썼죠. 여기 한 사람이 2등이 얼마 썼죠? 6,700을 썼죠. 사실은 제가 이걸 추천 물건을 골라주고 제가 설명을 했던데 이번 이제 금요일 날도 이런 추천 물건을 제가 골라주는 강의를 하는데 내가 이제 추천드린 한 수강생이 오더니 교수님 이거 내가 입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얼마 쓰면 되겠습니까? 그길래 이거 아무도 안 들어와.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그냥 이게 저기 뭐야 6,600이니까 예의상 100만 원만 더 써. 근데 누군지 모르게 얼마에? 8,700으로 질러버린 거 엄청나게 질렀죠. 그럼 누가 질렀다고 봤더니 우리 수강생이 질른 거야. 그럼 이 수강생은 누구냐? 이 사람은 아파트를 입찰 들어가던 사람이에요. 아파트를 입찰 들어가던 사람은 다 질러요. 그러니까 그 질르는 그 기질이 남아있어갖고 이거는 이렇게 건물 매각제 이거 처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낙찰을 못 받기 때문에 최저가로 들어가도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이게 아파트를 경매하던 사람은 다 질러다가 아파트가 돈이 안 되다 보니까 특수경매로 옮겨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파트를 경매를 하다가 아파트가 하도 원가가 올라가니까 낙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를 투자도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저한테 같이 소주 한잔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교수님, 제가 작년에 23건을 입찰에 들어갔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23건 들어갔다 한 달에 2건씩 들어간 거죠. 너무너무 승질이 나서 마지막에 한번 질렀거든요. 질러서 낙찰을 받았는데요. 낙찰은 받았는데 돈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시장은 끝났다고 해갖고 특수경매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유튜브 알아보고 저한테 옮겨온 겁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투자하는 사람은 질러요. 근데 이 사람이 한 3, 4일 있다가 나한테 오더니 나 우리 수강생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이 질러준 줄 알았더니 교수님 그거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봤더니 질렀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경매 전문을 하던 사람인데 아파트를 받던 사람이에요. 아파트는 질러서 받는 게 맞는데 우리 특수경매는 절대 질리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이 우리끼리 1등도 8,700만 원, 2등도 6,700만 원이야. 둘 다 1등, 2등이 전부 다 제 수강생이 어떻게 같이 겹쳐졌더라고요. 그렇지만 8,700만 원에 낙찰 받았다고 돈이 안 남는 건 아닙니다. 더 남을 수 있는 게 덜 남았던 거죠. 자, 이것도 좀 해결해야 되죠. 자, 이거 해결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잔금 내기 전에 보름 지나면 찾아가는 겁니다. 제일 여러분 알게 이렇게 특수경매는 낙찰 받고 일주일 지나고 보름 지나고 나면은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잔금을 안 내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잔금을 내고 난 다음에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잔금 안 내고 해결하는 것도 제가 실전 사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금을 내기 전에 제일 먼저 협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건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방향이 결정되는 거니까.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일주일 지나서 낙찰하고 받고 이의 신청 기간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찾아갔습니다. 여기 집에를. 이게 이제 건물은 매각죄인데 건물이 2개입니다. 건물이 2개가 있고 가운데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땅인데 항공사진 보면 이렇게 집이 여기 하나 있고 집이 여기 하나 있고 가운데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를 이 집하고 이 집하고 둘이 쓰고 있는 이 한 필지가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건물은 건축물 과정이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을 들어가서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한 고등학생 정도쯤 되는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 땅과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인데 저거 어른 계시냐 했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들어가고 나더니 조금 있다가 한 40대 중반 되시는
남자분이 나오더라고. 남자분이 나와서 어떻게 오시냐 해서 이거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미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걸 알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 그렇습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조금 바깥에 나가서 얘기하십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있고 부인이 있는 데서 그런 거를 보여주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 보고 바깥에 나가자 해서 이 길로 나왔습니다. 길로 나와서 내가 뭐 낙찰 받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자기 사정을. 제가 사실은 이 땅이 전부 다가 제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한 4년 전에 위암에 걸려서 갖고 그 병원 치료를 하는 바람에 돈도 못 벌고 필요한 바람에 제가 이것이 경매로 나가게끔 됐는데 사실은 작년에 완치가 돼갖고 지금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이 건물을 깔고 앉아 있는 자기가 깔고 앉아 있는 요 땅만큼은 제가 다시 샀으면 합니다. 저는 제일 먼저 우리가 목적이 뭐라 그랬죠? 건물 주인한테 먼저 팔고 나온다는 거죠. 그럼 내가 먼저 가서 봤을 때 건물 주인이 이 땅을 살 것이냐 안 살 거냐를 보고 안 산다 그러면 건물을 우리가 사가지고 제3자한테 파는 건데 제일 좋은 것이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겠다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나는 그걸 어떻게 하느라고 알아봤더니 내가 그렇게 할 건가를 물어보려고 갔더니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야. 먼저 샀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나로선 너무 반갑죠. 그러세요? 그럼 저도 어차피 땅을 팔으려고 한 거니까 건물 주인이 사신다 그러면 건물 주인한테 파는 게 당연히 맞죠. 건물 주인이 땅을 사신다 그러면 제가 감정 가격에 10%를 싸게 드리겠습니다. 10%를 깎아줘도 우린 돈이 되는 거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해놓고 저한테다가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일을 해서 돈은 벌고 있긴 하지만은 이걸 일시불로 다 드릴 수 있는 목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분할해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얘기하길래 얼마든지 분할해서 받아도 됩니다. 자, 오늘 오셨으니까 물어보는데 만약에 협상을 가는데 협상을 해서 갔죠? 갔는데 부르기를 3억을 불렀는데 자기가 1억 5천밖에 없다. 오케이, 1억 5천 주시고요. 나머지 1억 5천은 설정해 놓고 이자 주십시오 해도 돼요. 협상을 할 때.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짜내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득을 찾으면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주는 만큼 받고 나머지 설정을 해놓고 이자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 그걸 하고 그러십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시다면은 그런 식으로 계약서를 쓰시는데 계약서를 그런 식으로 써놓고 변경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본인이 충분하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1년이든지 1년 반이든지 2년이든지 충분하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약속한 날짜는 그 대신에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날짜로 계약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기간도 오래 주겠다고 그러고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너무너무 더 감사합니다고 또 저한테다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쯤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 길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여기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더니 나하고 같이 그 얘기하던 그분한테다가 야 누군데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해? 이제 하고 나가 외지 사람이잖아요. 외지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그렇게 길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뭔 사람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낙찰받는 땅 주인이 그 자전거 사람한테다가 이분이 우리 땅을 낙찰받은 사람인데 내가 얘기했더니 내 땅을 다시 사게끔 해달라 그랬더니 내가 땅을 다시 사게끔 해준다고 했고 가격도 10% 깎아준다고 했고 일시불로도 안 해줘도 된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는 중이야 그랬더니 오 그래? 그러더니 자전거 옆에 세워놓고 나한테 오더니 제가 이 동네 이장 누구누구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제가 이장으로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이쪽 이 맞은편 땅도 자기가 이 사는 사람 잘 아니까 이 사람한테 사게끔 하고, 이 도로도 이 사람들한테 살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식으로 제안했더니 이장이 내가 해결해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이장이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거야. 내가 10% 싸게 주겠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돈이 없을 때는 늦춰도 줘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나서서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명함을 주고 그렇게 하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이제 협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가격이 결정이 돼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이 동네 가격을 알아보니까 평당 한 60만 원 가더구만요. 근데 제가 10%를 깎아주기로 했으니까 55만 원 정도를 해서 얘기를 해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은 계약하겠다고 얘기하는 날 제가 와서 계약서를 쓰고 넘겨주는 거 서류를 다 준비해 오겠습니다. 얘기했더니 이장이 그 자리에서 모르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서 있으면서 저쪽에 있는 집을 하나 가르치면서 저기 집이죠, 저 집. 저 집이 작년에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일로 이사 온 건데 저 사람들이 50만 원에 산 겁니다. 60만 원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기 가격이 5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 깎아준다고 했으니까 45만 원에 하실까? 45만 원이라도 우리 훨씬 많이 남죠. 내가 일부러 그때 60만 원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45만 원? 좋다. 내가 부른 가격이 아니고 이장이 부른 가격이에요. 45만 원 주겠다고? 그러니까 나로서는 이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장님 말씀이 맞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45만 원에 계약하는 걸로 하고 이 사람들하고 연락이 돼서 합의가 되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와서 계약서를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올라왔더니 한 일주일 지났나? 일주일 지났으니까 이장한테 연락이 왔는데 45만 원이 다 얘기가 됐습니다. 다 얘기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목돈이 없으니까 이번에 추수를 하고 나면 한 10월 넘어서 11월 달 되면은 추수하고 나면 돈이 들어오니까 잔금은 그때쯤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우리 수강생이 보게끔 되면 자기가 그게 경매로 낙찰받은 게 많아서 잔금을 사실은 등기 전을 다음 해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시고 연말로 아주 정합시다. 잔금을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해갖고 가서 이제 계약서를 쓰게끔 되는데 계약서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전부 다 몇 사람이 쓰냐면 4사람이 쓴 겁니다. 어떻게 썼냐면 이 사람하고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계약서 쓰고 나머지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두 사람이서 같이 도로를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내가 이거를 팔아야 된다고 그러고 계약서를 쓰려고 그러면은 한 필지로 돼 있으니까 몇 평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평당 가격으로 45만 원을 정해놨지만 몇 평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몇 평인지 알으려면은 현황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바로 현황 측량을 신청한 겁니다. 현황 측량을 신청했더니 자 보십시오. 현황 측량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돼서 여기 759에서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면적이 여기 보면 526인데 75, 265 여기 보면 얼마? 이렇게 전부 다 합쳐서 866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평수대로 이제 그러니까 제곱미터를 평수로 환산해서 그걸 가지고 45만 원씩 계약해서 얼마라는 게 총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여기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이제 도로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도로를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넓은 도로 필요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이 측량하는 것은 내가 얼마로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도로가 4m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필요한 도로를 측량한 겁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아무 소리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쓰고
얼마를 준다는 것까지 얘기가 다 끝나서 이제 잔금을 얼마 준다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잔금을 계약서를 쓰고 등기를 넘겨주려면은 번지수가 나와야 되죠. 근데 이렇게 분할을 했지만은 가분할해서 현황 측량을 해서 가분할은 돼 있지만은 여기는 750분은 전부 다의 번지수다 보니까 2번지수하고 2번지수도 나와야 되겠죠. 나와야 된다면 이걸 뭘 해야죠? 분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현황 측량한 걸 가지고 토목설계 사무실에 가서 이거를 분할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분할하기 전에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땐 분할을 안 해줘요.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분할을 안 해주는데 분할을 해주는 게 언제 분할해주냐면 도로가 있으면 분할을 해주는데 분할을 해줘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맞아야지 분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가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항공사진 이렇게 놓고 여기에 이거를 도로가 있는 걸 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건축물 관리자인 건물이 있는데 건폐율과 용적률이 안 맞으면 분할을 안 해주니까 이게 건폐율과 용적률이 분할하실 때 그 맞아 들어갑니까 했더니 제일 먼저 건축가 직원이 나한테 물어보면서 이것이 창고입니까? 벽이 있습니까? 벽이 없습니까? 물어보더라고. 벽이 없었거든요. 지붕만 있고 거기 보면 그 시골에서 그 농작물 이렇게 하면 거기 일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벽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딱 보더니 아이 그럼 뭐 건폐율하고 용적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토목설계사입니다 얘기할 때 이거 분할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러니까 분할해달라 하고 했더니 나한테다가 이 분할하는데 200만 원인가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쭉 깎자 150만 원 하자 해서 50만 원을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 보고 입금시키라고 분할해달라고 하고 맡기고 계약서를 쓰고 올라오는 도중인데 제가 이제 그때 그 사람하고 한 2시쯤 얘기해서 다 얘기 끝내고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 것이 한 3시 반쯤 됐는데 설계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이거 분할해준다 그러더니 누구하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가서 분할해달라고 했더니 분할 안 해준다는데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할 테니까 내버려둬. 서류 집어넣지 말고 내려둬. 내일 내가 다시 갈 테니까. 그래갖고 다시 그 다음날 제가 다시 갔습니다. 가서 토목설계 사무실 보고 분할 안 해준다는 데가 어디야? 같이 가. 라고 그랬더니 같이 가는데 건축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 허가. 개발행 허가를 받는 과로 가는 거예요. 이거 토지 분할하는 것도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를 가서 저 사람이 안 해줍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갔죠. 여기에 분할을 해달라고 하는데 분할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했더니 당연하죠. 여기 무허가 건물인데 무허가 건물 있으면 당연히 안 해줍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 뒷집에 도로를 내달라는 겁니다. 도로를 내달라는 건 분할 무조건 해줍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건물을 때문에 자르느냐 도로를 만드는 걸로 자르냐. 도로를 만들게끔 되면 이 두 개는 자연히 자르는 겁니다. 나는 뭘 하냐면 개발의 역할을 이 뒷집에서 들어가는 도로를 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이러더니 그럼 처음부터 도로를 낸다고 신청했지. 여기 보십시오. 도로를 낸다고 해가지고 여기 개발의 역할을 해서 이걸 자른다고 이렇게 신청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 그래서 내가 토목설계 사무실 보고 내 뒤에 있었으니까 들었지?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럼 서류 바꿔서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도로를 분할하는 걸로 해서 서류를 바꿔서 다시 신청한 겁니다. 한 일주일 있었더니 전화가 왔어요. 개발의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증을 찾아야지 공사를 하고 준공이 나야지 분할이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허가증을 찾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미 여기 보면 이렇게 도로 공사가 다 돼 있죠. 이거 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서류상으로 이제 허가를 받는 서류상으로 허가를 내놓고 공사하는 기간을 며칠 뒀다가 이걸 가지고 공사가 끝났습니다 하고 신고하면 와서 보고 도로 포장이 다 됐구나 준공이 됐구나 준공을 내주면서 지목이 도로로 바뀌면서 분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으러 갔더니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는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를 받은 날서부터 2년 이내에 준공이 돼야 됩니다. 준공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하가 됩니다. 건축 허가는 허가를 받고 나서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 거고,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를 날 때부터 2년 이내에 무조건 준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준공을 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에 옆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상복구 이행 강제금에, 그러니까 원상복구 비용을 제출해야지, 맡겨야지 허가증을 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허가증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냐면은 이행보증 보험 증권을 끊어야 되는 영수증을 먼저 주는데, 거기에 보더니 75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5만 원의 이행보증 보험 증권을 끊었다가 제출하든지, 아니면 75만 원을 예치한 증서를 주든지 해야지 허가증을 주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예치금을 내지 않으면 허가증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행보증 보험 증권을 끊어야 되는데, 제가 토목설계 사무실 갔더니 여기 이행보증 보험 증권을 끊어갖고 오라고 75만 원짜리 고지 있는 거를 가지고 저를 주면서, 우리 토목설계 사무실 뒤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건물인데 거기 4층에 이행보증 보험 증권 끊는 회사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행보증 보험 증권을 끊어가지고 허가증을 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토목설계 사무실 그 소장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이행보증 보험 증권을 이거 끊으려면은 본인이 가야 되는데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달라 하고 나서 제가 이행보증 보험 증권 끊는 데를 갔어요. 그래갖고 보여줬더니, 이렇게 보더니 15,000원이시네, 15,000원 주세요 그러더라고. 15,000원 줬더니 그 다음에 날 보고 신분증 주세요 그러더라고. 신분증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여기 개발행위 허가에 있는 사람은 누구 두 사람인데 사장님은 개발행위 허가 받는 사람이 아니시네, 제3자시네.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제3자에게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끊어줄 수 없습니다 하고 15,000원 도시 주고 신분증 나한테 도로 주는 거야. 그러면은 개발행위 허가 나왔어도 허가증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도로 주인은 한 분은 한 계약서 쓸 때로 안 돼 보니까 한 80세 되신 분이고, 또 한 분은 한 70세 되신 여자분이에요. 이 여자분들 개발행위 허가를 우리가 계약서 쓸 때 주민등록하고 이름하고 알았기 때문에 계약서 쓰는 걸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넣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은 얼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제가 이걸 허가증을 받아야 되겠는데 해갖고, 공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한번 받으러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가서 담당자를 찾았어요. 그때 담당자가 출장을 가고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자한테 가서, 여기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행보증 보험 증권 끊으려고 했는데, 우린 이미 공사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행보증 보험 증권은 공사를 끝나지 않았을 때 강제로 원상복구시키는 비용이 이행보증 보험 증권이에요. 그게 이행보증금인데, 우리는 공사를 다 끝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행보증 보험 증권 없어도 허가증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한테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러면 처음서부터 공사는 다 끝냈습니다 하고 신청하지 왜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못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땅 주인, 80세 먹은 이 건물 주인, 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당사자를 와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이 노인네들을 여기서 모시고 올 수는 없고, 내가 내려온 김에 해결해야 되겠는데 싶었고, 할 수 없이 제가 2층에 가서 그 시장실에 갔더니, 시장실에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시장님 좀 뵈놨더니, 시장님 지금 출타고 안 계십니다 하고, 아예 제3자니까 그 비서실에서 만나지 못하게 막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시장실에 갔어요. 부시장실에 가서
갔더니 부시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에 있는 그 부시장실에 있는 그 비서는 똑똑하더만. 아, 그러세요? 이런 거는 우리 그 부시장님 실에 와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걸 해주시는 감사과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사과한테 다 연락을 해드릴 테니까 감사과에 가서 얘기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감사과에 갔습니다. 그때 감사과에서 이 비서실에서 연락을 해줬기 때문에 감사과 직원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길래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왔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민원이 오면 감사과 직원 잘했다 잘못했다 하지 않고 무조건 담당자를 불러요. 그래갖고 내가 잠깐 앉아 계시죠 그러더니 담당자를 부르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담당자가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나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이제 담당자가 온 거예요.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감사과 직원이 민원인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담당자는 민원인 얘기하는데 말 끊지 말고 그대로 다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나보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공사가 이미 다 끝났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행보증 정권 없이 해줄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해달라는데 그 허가증을 안 주기 때문에 왔다. 이렇게 했더니 감사과 직원이 나보고 그러면 담당자가 얘기하십시오. 근데 나 혼자다가 민원인님은 담당자가 얘기하는데 말 끊지 마십시오. 자, 담당자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담당자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공사 끝냈으면 처음부터 공사 끝냈다고 개발행 허가를 신청하지 왜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해놓고 다 끝났으니까 안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보고 이제 그 담당자가 이게 다 끝나니까 나한테다 이제 그 감사과 직원이 나한테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자 여기 표에 보시면은 주민등록이 3.2몰로 나가면 80세가 넘은 노인네가 이 도로를 만드는 걸로 해서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행보증보험 증권 끊으려면 앰뷸런스 타고 와야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행보증보험 증권 끊을 15,000원짜리 끌려고 앰뷸런스를 타고 올 수가 있게끔 만든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감사과 직원이 이행보증 지원 지을 때 본인이 안 오면 안 해줘 그랬더니 담당자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보기에는 그 감사과 직원이 좀 해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15,000원이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안 한다고 해서 그냥 이행보증보험 증권 없이 그냥 달래는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때서야 눈치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담당 직원이 아휴 그러면 아까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지 난 15,000원이 아까워서 안 해준다고 안 된다고 버티는 줄 알았지. 알았어요. 내려가십시다. 내려가서 이행보증보험증권 15,000원 없이 허가증을 받는 겁니다.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토목사를 하겠습니다. 야 내가 허가증 받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착공계 내고 한 일주일 있다 준공계 내고 준공계 내면 이걸 분할해서 신청해달라 하고 얘기를 했더니 토목 사무실 소장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 이행보증보험증권 없이 이거를 받아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 예, 그냥 받았는데 그랬더니 그 토목설계 사무소에 내가 여기 토목설계 30년 하면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없이 이 개발의 허가증 받아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분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착공계 내고 며칠 있다가 준공계 내고 준공 받아서 분할해줘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나니까 한 열흘쯤 있으니까 나한테 연락이 와서 분할 다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분할됐다고 하다 보니까 토지 이용계약 하기를 보니까 분할이 다 됐더라고요. 자, 보다 분할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라 이 분할이 됐죠. 분할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해? 번지수가 다 나왔죠. 이게 여기 도로로 됐고 이게 759-2이라고 759하고 다 됐죠. 그러니까 번지수는 나오고 면적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 번지수를 가지고 이제 등기부등본을 그러니까 인감증명을 띄어서 그 사람들한테다가 넘겨주게끔 서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잔금을 주고 그러고 매도하고 팔고 나왔던 사례입니다. 이거는 제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전서부터 건축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일을 한 건 전 빠삭하게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이게 분할할 수 있었던 거고, 도로로 자른다 그러면 자를 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됐지. 만약에 경우에 토목소리에서 하면서 간다 담당자가 못 자르준다면 못 파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팔고 빠져나왔던 사례입니다. 다 소송을 하지 않고 주인들하고 협상이 된 거거든요. 제가 보게끔 되면 10개를 낙찰을 받으면 50%는 협상을 해요. 그 중에서 다시 소송을 내면은, 소장을 받고 나면은 자기한테 알아봐 가지고 다시 한 15%는 소장을 내면 협상을 하자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 15% 정도는 법원에 가서 조정으로, 판사님한테 가격을 조정으로 해주십시오 결정해서 팔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80%는 조정으로 해서 팔고 나오는 건데, 20%는 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뱉자라 해요. 처음에는 제가 못 모르고 소송을 해서 이길 수만 있다고 생각하면 추천을 하고 낙찰을 받게끔 했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 협상할 사람이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물건도 추천 안 합니다. 왜? 그 사람은 배째라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나 아무것도 없어요 배째라 하시는 분 물건이 한 서너 개를 내가 낙찰을 받아서 그거 해결하는데 1년 2년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아예 그런 물건은 지금 제가 추천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초창기에는 못 모르고 했었죠. 근데 쭉 해결하고 경험을 쌓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해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해결을 못 하고 돈이 없는 사람한테서 칼을 들이미 내놔도 못 하는. 누구 말 맞더나 강도를 하려고 칼을 들면서 뺏었더니 20만 원 뺏었다는 거 아닌가. 20만 원 준다고 달라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니까 못 준 것이 안 준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고 뭐 하다고 하고 법정치하고는 억급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협상할 사람이 돈이 없을 때는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줘서 내보낸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조천명권은 그 사람이 돈이 없지만은 협상하려고 응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법원에 가는 거, 협상하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 아예 협상 자체를 안 하려고 들어요. 그냥 그러면서 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멋대로 해라,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0개를 잘 받아서 좀 돈 잘 벌었다가 한 개 그런 사람 만나면은 10개 잘 벌었던 게 거기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잘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쁜 건 피해서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 물건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협상할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얼만큼 있느냐도 중요한 사실을 보는 겁니다. 자, 10분만 쉬었다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